자, 199페이지 24번이죠. 등기의 추정력이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판례는 소유권 이전에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렇게 나있죠. 가등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가등기에 대해서는 첫째,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가등기를 한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또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은 결국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이때 가등기가 뭘 해주는 거죠? 순위를 보존해 준다. 그래서 두 가지죠. 첫째,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후순위 권리는 가등기보다 늦은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조심할 것은 순위가 보존되고 순위가 소급되는 것이지 물권 변동의 시기는, 다시 말하면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죠? 본등기한 때다. 요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죠? 소급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1번에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은 권리 변동에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 3번 적법한 권리 없이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등기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 적법한 권리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게 맞거든요. 왜 맞죠? 등기라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뭐 받죠? 추정을 받죠. 따라서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자신이 권리자임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세금이 부과됐단 말이죠. 세금 내기 싫으면 권리자가 아니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겠죠. 맞는 지분이죠. 4번 전 등기 명의 직접 처분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등기소를 위조하여 처분하는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제3자는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현 등기 명인에게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라고 있으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3자가 했다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는 거죠. 5번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근저당권, 저당권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그 원인으로서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겠죠. 25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날짜가 나오면 결국 어떤 문제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메모하실 필요가 있는데 2012년 5월 6일 갑은 을과 을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하였고 을은 2014년 3월 8일 병에게 그 건물의 양도를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다. 그러면 순서를 적으면 일단 맨 처음에 갑 앞으로 뭐가요? 소유권 등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는 거죠?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병 앞으로 다시 뭐가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 순서임을 알 수가 있고요. 문제 다 맞춥니다. 틀린 걸 찾는데 본등기를 했고요. 1번 갑은 등기 의무자인 을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죠? 갑과 을이 뒤바뀌었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맨 처음에 뭐죠? 을의 소유고 갑 앞으로 뭐가요? 가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죠? 가등기 당시 소유자니까 을에게 한다. 맞는 질문이고 2번 갑의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아무런 실제 법상 효력이 없다. 맞죠? 3번
갑이 본등기를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병의 등기는 후순위 권리는 등기 공무원이 짓고 말소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 4번 갑이 본등기를 하면 갑은 2012년 5월 6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물권 취득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한 때죠. 지문에서 언제 본등기했냐면 2014년 7월 7일 본등기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13년 7월 7일이겠죠. 답은 4번이죠. 5번 갑은 가등기인 채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넘기셔서 26번입니다.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X죠. 왜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니까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해야 한다. X가 되고요. 2번도 뭐죠? X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물권 취득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한 때죠. 3번 본등기를 할 수 없다면 당연히 그러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4번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5번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존되는 등기 청구권을 양수하면서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등기상의 권리도 양도할 수 있다고 크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7번이죠. 선의 취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런 거죠.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이게 뭐죠? 선의 취득이고요. 이러한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뭐 지엽적인 거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선의 취득의 대상물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일단 선의 취득자가 선의 취득할 수는 있지만 원래 소유자에는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래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믿을 만한 곳, 공개 시장을 통해서 샀거나 경매로 구입했거나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대가 변상을 해줘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럼 보죠. 27번 옳은 걸 쳤는데 1번 도품 유실물에 대하여는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경과할 때는 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예요. 왜 X냐면 일단 도품 유실물이라도 선의 취득해요.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2년 내에는 원래 소유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2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선의 취득은 거래에 의한 동산 취득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경매에 의한 경우에 적용이 있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지만 판례는 경매의 경우에 적용이 없는 것을 하고 있다. X죠. 뭐 다툼이 있는데 명문으로 규정돼 있죠. 그죠? 경매로 구입했으면 도품 유실물이라 하더라도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 민법은 경매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2번은 뭐죠? X죠. 3번 무권 대리인이 처분한 경우 요겁니다. 선의 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 것이니까 요 거래 자체는 아무런 흠이 없는 뭐예요? 유효한 거래하죠.
따라서 거래 자체가 이미 무권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선의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지만 이 경우 선의 취득을 인정하면 무권 대리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선의 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통설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무권 대리 할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대리인이라고 현명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야 뭐죠? 무권 대리고. 만약에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으면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죠? 동산이면 선의취득 문제로 간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와 선의취득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선박은 민법상 동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에 목주된다. X입니다.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관한 뭐죠? 공신의 원칙이죠. 따라서 동산 중에서도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하는 동산만 선의 취득할 수 있고요. 선박처럼 등기,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동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 취득에 적용은 없지만 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 취득에 적용이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거래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 을은이죠. 일단 중고 노트북이니까 동산이고요.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도품이네요.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 원을 팔고 넘겨주었어요. 그러면 동산이기 때문에 일단 양순이 선의 취득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품이기 때문에 2년 내에 뭐 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죠?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이죠. 그러면 양순은 결국은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려면 양수인에게 뭘 해줘야죠?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5번 보시면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그 다음 29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혼동이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요 2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불필요한 거, 쓸모없는 것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역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전히 소멸되지 않을 텐데 두 가지죠.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거나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점유권이나 광호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죠? 혼동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럼 문제 보죠. 옳지 않은 걸 찾는데 1번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B보다 후순위 권리가 없죠. 또 B에 뭐 설정된 것도 아니니까 B의 2번 저당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2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굳이 저당권을 또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넘기셔서 4번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가졌다면 지상권은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는데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지역권은 당연히 뭐죠? 혼동으로 소멸돼야 되겠죠. 그 다음 30번인데 혼동으로 인해 밑줄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죠. 밑줄이 없죠. 그죠? 밑줄이. 근데 이거는 뭐 이게 참 묘한 게 한글 버전 문제더라고요. 이게 참 묘한 게 이거를 원고를 보내면은 밑줄이 없어져요. 밑줄이. 그래서 보면은 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쓴 한글은 2002년 거. 만약에 편집하는 사람이 뭐죠? 2010년 거. 이렇게 버전이 안 맞으면 요 밑줄이 뭐죠? 없어져 보이더라고요. 밑줄부터 긋게요. 1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2번 저당권에다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3번도 뭐죠? 저당권에다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뭐죠? 1번 저당권에다가 밑줄 치시고 5번은 주택임차의 대항력이 우선 변제권인의 임차권에다가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임차권에다.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상속했다면 더 이상 지상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지상권은 소멸돼야 되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 2번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은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매매 계약이 원인 무효라는 말은 이 사람은 뭘 취득하지 못했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저당권이 소멸될 일은 없고요.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저당권은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압류라는 말은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존재한다는 거죠? 후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4번은 마찬가지죠. 갑의 지상권에 대해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는 을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는 2번 저당권에서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5번도 마찬가지죠.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31번 틀린 것을 찾는데 기억, 광업권과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으므로 기억은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소멸시효와 권리 포기 등은 혼동과 같이 물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에 해당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디귿이 X인데 보시면 갑이 을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는 경우에 갑이 을을 상속하였다면 갑의 선순위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디귿은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르시는 게 더 난데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 앞에 선순위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로서 병이 뭐죠?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병이.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더라도 병 저당권 때문에 갑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상속이면 달라져요. 그렇게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가 있었어요? 채권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예요? 돈을 빌렸고 아들한테 뭘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유권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무엇도 상속이 되냐면 채무도 상속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소유권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뭐죠? 채무도 상속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아버지한테 1억 받을 돈이 있었는데 채무를 상속받으면 쌤쌤이기 때문에 채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무가 상속되는 결과 뭐가 소멸하게 돼요?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부종성에 따라서 이 저당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뭐가 있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따지고 지금 모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따지고 앉아가지고는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요. 괜히 헷갈리기만 하고 또 이것도 출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답은 뭐죠? 맞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다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리을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고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효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졌어요.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은 소유권을 뭐 하지 못했어요? 취득하지 못했던 것이니까 근저당권은 부활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X죠. 1번 X고. 미음번은 맞습니다.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의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정이 그 토지의 지상권을 무가 임차권 취득 등기를 격려하였다면 병이 토지를 을이 상속한 경우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틀린 것은 디귿 리을에서 1번이 답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귿에 대해서는 뭐 하지도 마세요? 신경도 쓰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물권법 강론해 가지고 점유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1번 점유간의 일반적인 문제인데 틀린 것인데 답만 볼 건데 4번입니다.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 간접점유자는 누구죠? 임대인과 같이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간접점유자이기 때문에 간접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습니다. 2번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점유자에게 선의 무과실로 평원 공연한 점유는 추정된다. X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뭐는요? 무과실은. 2번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한 선의 점유자는 언제부터 악의가 되냐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됩니다. 따라서 패소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X가 되고요. 3번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은 선이면 족하고 본권이 있으면 오셔야 할 만한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판례는 선이 이기 위해서는 오셔야 할 만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번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 추정된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 5번 점유에 대한 권리 적법 추정은 민법상 물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물건 중에서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요.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이 3번인데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일단 첫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그 과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점유자가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질화나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것이 있다면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점유자가 선이이고 and 자주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인데 먼저 비용에 대해서는 선의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하나 주의하실 것은 언제 비용을 청구하냐면 반환 시 청구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비용은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입니다. 일단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유익비에 대해서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현존하는 이익이 있어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현존이익, 증가액 또는 지출 비용 중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누가 선택하죠? 회복자가 선택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뭐에 하나는 거죠? 유익비에 대해서만 그렇고요.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는 문제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하시고 점유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한 문 정도 내야 되고요. 낸다면 이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해서 문제를 냅니다. 자, 3번 옳지 않는 걸 찾네. 1번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과실 돌려줄 필요가 없고 차임 치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했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악의 점유자 과실을 소비했다면 당연히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러면 선의이고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니까 현존이익,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맞는 점이죠. 4번 선의 점유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어요.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 봤지만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돼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니까 제소 후 판결 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말은 소재기 시부터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점유자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점유권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자는 다시 점유소를 제기할 수 없다. X입니다.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의 문제고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다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자력구제권은 점유권에 관한 침탈 또는 방해가 있을 때만
인정하고 그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민법은 직접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임의로 구제하는 것은 점유권에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번 점유 보조자도 선인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니까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고요. 4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의 승계를 말하는 것으로 점유물의 현실 승계 없이는 점유권이 양도될 수 없다. X입니다. 간이 인도나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충족권 양도로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X고. 5번 상속인이 인한 점유권의 승계에는 상속인이 승계 상속 개시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X입니다. 그죠? 상속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알았든 몰랐든 당연히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옳은 것은 뭐죠? 2번이 답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소유권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취득시효죠. 취득시효. 일단 점유 취득시효인데 점유 취득시효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게 되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는 거 하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20년이 되는 순간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첫째,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10년. 다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다. 또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라는 점이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요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단 말이죠. 자, 5번입니다. 갑소유 X토지에 대하여 을이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시효취득 효력을 을은 갑에 대한 시효취득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 맞죠?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병에게는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위 일의 경우 갑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중매와 마찬가지로 갑과 병의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까지 일단 끊어오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가 개시도 안 돼요.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서 몇 년이 지나야 비로소 완성이 돼요?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4번 을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이 악의로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러면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결국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의 원인을 조심할 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무엇을 원인으로 해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죠. 5번 X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팔아먹은 것은 아니니까 이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수용보상금을 대신 달라고 요구하는 대상 청구권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을이 갑에 대하여 시효취득 기간의 만료를 원하는 등기를 청구를 행사했다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일단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6번입니다.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인데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데 일단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고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죠? 점유 개시 시에만. 따라서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 무과시면 되고요.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 필요는 없고요. 또 등기할 때도 뭐죠? 선의 무과실 필요가 없다. 뭐만요?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 무과시면 되고요.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불공정해서 무효든 뭐 서류가 위조됐든 무효든 따지지 않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거. 후 보존 등기죠.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보존 등기는 무효인데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죠?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도 등기도 10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긍정합니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 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만 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1번 시효 취득의 기초가 되는 전자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다. 무효래도 상관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경우 뒤에 격려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죠?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이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등기기간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4번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X입니다. 그죠? X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아까 다시 한번요. 추정 안 되는 게 뭐죠? 무과실이죠. 그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지만 선의는 뭐가 돼요? 추정이 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점유자 악의를 입증하여야 되지만 무과실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무과실은 뭐 되잖아요? 추정되지 않으니까요. 5번 선의 무과실은 언제만요? 점유 개시만 필요한 거죠. 따라서 선의 무과실 및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여야 하는데 선의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면 충분하고 시효 기간 내내 계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7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부합이죠. 부합이죠. 부합에 대해서는 간단히 정리하죠.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누구 거가 되죠?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된다.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데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언제 가액이냐면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부동산과 부동산이죠. 부동산과 부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부합이 되지만 달라붙은 부동산의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뭐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는다. 네 번째 토지와 수목입니다.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부합이 된다. 다섯 번째 토지와 뭐죠? 농작물이죠.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는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 잘 나오는 질문들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1번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된다. X.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에 하나죠? 동산에 하나고요.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가 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처분 권한을 조사했더라도 그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말은 무과실이 아니죠.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는 동산의 소유자는 언제죠?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게 되고요. 4번 매장물이죠. 매장물은 1년간 공구하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5번 타인의 권한에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는 말은 결국 뭐죠? 부합됐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 기속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이제 8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동 소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문제는 뭐 두 문제밖에 없죠. 근데 공동 소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합유다, 총유다 이런 건 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뭘 낼 거냐면 공유죠. 그죠? 공유. 일단 공유에 대해서 첫째 기억할 것은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다는 점. 또 두 번째는 공유물에 대한 분할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점. 다만 유의하실 것은 공유자 간의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첫째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또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목적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적물에 대해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처분이나 변경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기억해 두실 것은 뭐냐면 공유 지분의 법적 성질이죠.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부니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일단 8번 문제 보시면 공동 소유에 관한 다음 기들 중 맞지 않는 것인데 1번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지분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따라서 총유에서는
공유 합의와 달리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공유든 합의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유에서는 합의와 달리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목적물의 처분 변경에 있어서는 합의자의 전원의 동의를 요하나 공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공유도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5번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다는 얘기고요. 합유는 동업자죠?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9번 문제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공유자는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X입니다.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4번 공유자는 5년 내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불분할 특약을 가능한데 몇 년을 넘지 못하죠? 5년을 넘지 못하고요. 5번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에 귀속한다. 맞는 지분이고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좀 쉬었다가 용익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